보세요. 음, 저는 10월 달에 오셨던 분은 제 이름 아시죠? 임원철이고요. 사회입니다. 사회고 지금 한국 손해 평가사 협회 광주지에 있어요. 지회 소속 회원입니다. 회원. 그 오전에 강의하신 이동영 교수님도 저랑 같아요. 광주지에 운동. 사회고 저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경력은 그래도 우리나라 손해평가사 강의하신 분들 중에 경력은 그래도 됩니다. 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 공부하시다가 질문 사항 있으실 거예요. 질문은 안 하셔도 돼요. 일단 11월 달 12월 달 있죠. 그때는 질문은 이제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대로 가시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언제부터 하시냐? 1월 달부터 하세요. 1월 달부터. 그래서 그때 제가 1월 달이나 2월 달 때가 되면 제가 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학원에도 있고 게시판도 있으니까 거기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그 뭐 프린트 하나 받으셨죠? 네, 계획표, 강의 계획표. 그 연간 강의 계획표 보이시나요? 첫 번째 페이지? 예, 그거 보시고 오늘이 이제 11월 6일이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이에요. 이제 거의 바뀌지 않고 이 커리큘럼대로 갈 겁니다. 이제 여기 11월, 12월은 이제 농작물 시험이 꼭 물론 시험이 목적이 하겠지만 이 농작물 재해 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실 거예요. 전반적인 내용. 1과목 말하는 거 지금. 지금 가지고 계신 이 교재 있죠? 분홍색 교재. 그래서 개략적인 이해들 하는데 교재는 뭐냐면요. 농금원 이론서예요. 이론서. 농금원에서 이전에는 이제 업무방법서라고 여러분들 어떤 일을 그 회사나 공무원 조직에 가시면 일을 하시면 업무에 대해 본인 일에 대한 어떤 그 매뉴얼 있잖아요. 그런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게 이제 농협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보려고 만든 책이라 중간에 뭐 내용도 틀린 것도 있고 오타도 많고 그래가지고 농업정책보험금융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예. 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이제 직접 이론서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수주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론서를 만들었는데 이 이론서는요 24년 겁니다. 몇 년 거요? 24년. 여러분들 지금 25년 시험 보는 거죠? 25년, 24년 거예요. 이 일을 이따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 자, 24년 건데요. 요게 내용은 23년 내용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24년 건데 내용은 무슨 년 거요? 23년 거 내용이에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은. 그리고 이제 1월달, 2월달 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농구먼 이론서 바탕으로 제가 쭉 작년까지 이때까지 이 가지고 그냥 쭉 갔거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자료를 갖다 프린트로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자꾸 잃어버리셔.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안 한 것처럼 느끼고 분명히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문제를 많이 안 풀어주셨다 그래. 그래서 아예 뭐 보이다시피 요 내용을 이제 요약을 했어요. 요약. 공부하기 편하게 공부할 정도로 시험 볼 정도로 요약을 해놓고 여기다가 문제까지 집어넣어놨어요. 문제까지. 근데 이 문제를 조심하실 게 뭐냐면 오해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그냥 기본 문제 풀이라고 적어줘놨잖아요. 지금 주제별 수업 기본 문제잖아요. 지금 이때 요약집은 이제 이따 말씀드렸지만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기간 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어떤 거는 같고 어떤 건 다르고 그래 품목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 자체가 보험이 공부하시는 게. 그래서 그놈들을 싹 비교를 해서 한꺼번에 지금 주제별로 만들어 놨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 따로, 보험료는 보험료 따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문제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냥 문제는. 시험 볼 정도는 아니에요. 어쩐다고요? 시험 볼 정도는 아니고. 물론 이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확률도 꽤 커요. 그 정도 이제 이해하는 용도로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도 24년도에 만든 거고요. 내용은 몇 년도 거? 23년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요 기간에 아주 우리 시험에 중요한 일이 발생해요. 무슨 일이냐? 중간에 보시면 이론서 어쩐다고요? 개정이 돼요. 개정이 돼요. 왜 개정이 되냐? 23년 이렇게 해보니 어떤 경우는 보험금이 많이 나갈 때가 있고 어떤 건 보험료이 적게 나갈 때가 있고 막 그럴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하겠죠. 내용들을 조정을 해요. 품목을 상품을 더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인수제한 사항을 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보상한 손해를 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숫자 바꾸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개정이 돼요. 그러면 이거 언제 하냐면 이게 4월 중순 이맘때 정도 가거든요. 이맘때. 그래도 우리는 바꾸지 않고 그냥 이대로 쭉 갈 거예요. 쭉 가서 이 내용을 반영한 밑에 보시면 뭐라 해야 돼? 주제별수 요약집입니다. 요약집이에요. 주제별 요약집이에요. 이게 나올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들어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다가 더하기 여기는 문제 있죠. 그대로 가갖고 더하기 이제 심한 문제까지 실제 시험에 볼 수 있는 정도 문제까지 계속해서 풀어볼 겁니다. 때까지. 그럼 얘는 지금 25년 농구면 이론서 바탕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내용은 몇 년도 내일까요? 24년이에요. 왜 그러냐? 작물 중에 지금 25년에 배우시는데 25년 걸 집어넣어버리면 25년에 여러분들 시험을 언제 봐? 8월 달에 보죠. 25년 중에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25년 10월 달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럼 양파나 마늘 언제 거 봐야 돼? 전년도 거 봐야 돼. 이게 되셨죠? 그게 안 맞아 버린다. 그래서 아예 통으로 그 전년도 거 내용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크게는 무리는 없어요. 여러분 합격하시고 실무교육 가시면 25년 거가 새로 다시 배우시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오시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 A4 용지 얇잖아요. 한 장은 얇죠? 걔를 갖다가 1000장 쌓아놓고 2000장 쌓아놓고 높잖아요. 크잖아요. 그듯이 실력 다시 쭉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됩니다. 1과목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1과목은. 그 다음 밑에 보시면 6월 1차 시험 후에 기출문제 풀이라고 되어 있죠? 기출문제. 원래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기출문제를 여기다 전부 다 넣어놨거든요. 넣어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기출문제 제가 분명 풀어드렸어. 저보고 기출문제 수업을 안 했대요. 그 교재가 기출문제가 있어요. 문제 변형에서 몇 회 라고 다 있거든요. 근데 다 풀어드렸어. 한 문제 안 빼고. 근데 끝나 시험 보고 나서 그게 있대요. 왜 기출문제 수업을 안 했냐 그래 저한테. 기출문제 풀었는데 그런 반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따로 빼버렸어 기출문제를. 대신 이제 제가 이제 8월 달에 보는 그 계산문제 특강을 빼버렸죠. 계산문제 특강을 빼버리고 이 특강을 넣고요. 7월 달에서 8월 달에 이제 8회 분량으로 해서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근데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특강은 여기 수업하실 때 제가 뭐 보강도 보강.
보강도 1과목, 보강, 2과목 같은 보강 있거든요. 보강 그런 거는 그냥 학원에서 이 수업 외적으로 서비스 해드리는 거고, 특강이 있죠. 특강은 이제 과외입니다. 과외. 이렇게 따로 이제 비용을 추가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공부를 했어.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말 문제, 이론 문제죠. 다른 시험에서 말 문제 그래요. 말 문제. 말 문제. 하고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근데 이론 문제와 말 문제는 1과목에서는 1회부터 한 6회까지는 6대 4 또는 7대 3 정도였어요. 6대 4, 7대 3 정도. 주로 이제 보험 상품에 관련 내용이니까 뭘 물어보겠죠, 이제. 뭐 써보라, 뭘 써봐라, 자기 부담비를 써봐라, 뭐에 대해 써봐라, 뭐 비교해서 한번 써봐라 그런 내용이고 계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추세로는 지금 5대 5예요. 5대 5 계산 문제가.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계산 문제는 정해져 1과목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보험료 중에서 뭐 정부 지원율이 얼마 정도, 정부 지원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뭐 기준 가격, 평년 수확량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열심히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언제 어디까지 4월 달까지는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요 내용 자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조금 더 수월하세요. 수월하세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공부 시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장 다니시고 오시고 저녁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 내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조금 한 2시간 정도 좀 보시고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보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1과목은 제가 외우시란 거 외우시고 하시라는 거 하시고 스텝 바이 그러시면 충분합니다. 이 기간이면 충분히 정복해요. 기간이. 그 다음에 가축 문제가 있어요. 가축 문제. 가축 문제. 가축 문제는 이제 가면서 이제 해드릴게요. 제가. 이 정도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잡으실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문제는 여기 문제 같은 거 있죠? 여기 문제. 여기 이때 작년 24년이 올해 10회 시험 볼 때 만들어서 제가 문제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집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집 그대로 쓰지 안 써요. 거기서 한 50% 날려버릴 거예요, 제가. 싹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 거예요. 기본 문제는 놔둘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시는 문제들이니까 세팅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 만들 때 한 50% 문제를 다 버려버릴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다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될 거고 또 하나 나중에 또 만들겠지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8회분인데 우리 학원에서 1과목 8회분, 2과목 8회분을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이동현 교수님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이동현 1과목 만들었고 저는 이제 1과목도 만들고 이거 다 만들었는데 저는 그 문제를 내년에 올해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볼 때 똑같은 문제 사용 안 합니다. 사용 안 해요. 그 문제는 지금 여기 들어가요. 그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문제 의미가 있는 문제들은 여기다 집어넣고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요. 똑같은 문제 안 갖다 써요. 저는 매번 그랬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7, 8월 달 되면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제 한 문제 만들 때면 한 2시간씩 걸리거든요. 1시간, 2시간씩 걸리거든요. 한 문제 만들 때마다. 그러면 죽어나는 거죠. 이제 만드는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보시면 적중률이 좀 높아요. 똑같은 문제 안 만드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진도표입니다. 진도표. 그냥 이렇게 대충 해놨고 이거는 진짜 대충이에요. 대충.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보험의 이해라고 있죠. 보험의 이해 어디냐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인데
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봐보세요. 이게 보험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제 댁에 가셔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아 보험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특히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죠. 재물. 여러분 보험에 보시면 상법 보험편 같은 거 뭐 인보험, 그다음에 물보험 나오잖아요. 재물보험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보험 총칙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거, 그다음에 배우시는 게 1과목일 때 1차 배우실 때 상법 보험편에서 육상보험까지만 딱 배우시는 거죠. 화재보험 있는데 재보험까지 딱 배우시는 거죠. 뒤에 세상보험 배우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금 무슨 말이냐?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가 손해보험이란 말이에요. 재물보험이기 때문에 재물보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많이 읽어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55페이지부터요. 교재 봐보세요. 55페이지부터 동영상 보신 분도 마찬가지 하세요. 5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보지 마세요.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알려드릴 거, 이 부분만 보세요라고 한 거는 그것만 보시고 이 부분은 보지 마세요. 아셨죠? 이 부분 55쪽부터 104쪽까지. 이 부분은 제가 수업할 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 부분만 보시고 안 보셔도 돼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안 봐도 되냐? 이 부분은 이제 농업 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이 뭐 그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전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건데 그 내용이 지금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 부분이. 이 부분 자체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이제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두 번째, 공부하시다 보면 꼭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 어디냐? 55쪽부터 104쪽의 내용하고 그 106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자, 그럼 잘 보세요. 55쪽부터 104페이지까지 내용하고 106페이지부터 여기서 공부하실 거거든요. 우리는 얘가 시험에 나와요. 얘는 시험 안 나와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서로 상반될 때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서는 A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B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내용 자체가 뭐가 맞냐?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 얘는 틀려요. 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보시라. 기준을 얘로 잡으시라. 얘는 여기 있는 내용 있죠? 여기 있는 내용은 복사 붙이기하고 막 옛날 거 자료 갖다 붙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안 바꾸고 놔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라. 제가 보시란 것만 보시라. 되셨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 얘는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자, 그럼 여러분들은 106페이지 보시고. 혹시 뭐 필기하실 여백 같은 거나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뭐 필기를 할 테니까 대략적인 거 필기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필기할 시간 드릴 거예요. 일단 보시고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필기하세요. 자, 여러분 10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내용 중에 1번 과수작물 되어 있죠. 과수. 자, 7번 보시고 이제부터 갑니다. 과수 돼 있어요. 자, 과수에서 과는 과일을 말하고요. 과수에서 수는 뭘까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과수 품목 그러면 과일과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과수 품목이다 그러면 과일과 나무를 보험에서 보장해 준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과일과 나무의 피해를 보험에서 보장해. 어떤 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자, 이 과수 품목이 있는데 이 과수 품목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품목이. 상품이 있어. 보험 상품이. 보험 상품이. 여러분들 그 암보험에 가시면 암보험 같은 거 우리 인보험에 보시면 뭐 그 있죠. 암보험에 보시면 그거 있잖아요. 그 위암 있고 폐암 있고 갑상선에 막 이런 게 같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적과전 종합 위험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 종합 위험 수확 감소 보장이 있어요. 과수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과수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과수. 세 번째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과수. 네 번째 수확자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과수. 네 가지가 있어요. 과수. 과수. 자,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과수에 들어있는 품목 들어갈 수 있는 보험의 대상들 있죠? 얘가 사과, 배, 안감, 떫은 감,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 들어가는 애가 대표적으로 다 안 적을게요. 포도, 복숭아, 자두, 다음에 감귤인데 만감. 만감 연자 찾아만 드릴게 나중에. 내일 아니 다음 주에 씁니다. 다음 주나 만감. 밤 있고 밤, 호두도 있고요. 막 그래요. 자, 종합형 과실손해보장 과수들라는 게 감귤이 있고요. 어디가 있어요? 수학전 종합형 과실손해보장이 뭐냐 보니까 얘는 복분자, 무화과 이런 애들이 있어. 여러분들 얘를 다 외워야 되냐? 다 외워야 돼. 외우셔야 돼. 오늘 당장 외우냐? 못 외워요. 외우죠? 지금 외우라고 외워요. 제가 앞글자 따서 알려드리면 다 외워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집에 가시면서 뭘지 그래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외우지 마시라. 수업 시간에 제가 시험 볼 때까지 한 50번 할 거예요. 제가 다 써드릴 거예요. 50번 하고 말로 하든가 50번 할 때 그때 저랑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출제 위원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보험 상품에 어떤 걸 가입시킬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이게 시험 나온다고요. 가장 간단한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해평가사가 되려면.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시라. 시험이 2번 연장 나왔어 지금. 8회 때인가 나오고 9회 때인가 나오고 그다음에 10회 때 나오고 또 2번이 나왔어요. 이런 애들이. 꼭 알고 계시라고. 그럼 얘네들이 과수 품목인데 오늘 이제 배우실 내용은 얘네들에 대해서 배워요.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이.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복되는 단어가 있네요. 종합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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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위험이란 말이겠죠. 제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슬러 가지 않을게요. 거슬러 가지 않고 그냥 현 상태에서 말씀드려요. 종합위험 그러다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다 이건 외우세요. 종합위험이다. 그러면 종합위험 보장, 종합위험 보장, 종합위험 보장, 종합위험 보장이죠. 이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준 건데 그 피해가 뭐냐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예요. 자, 뭐라고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물론 복숭아 가면 병충해 세금 금융권도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연재해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조수해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화재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셔서 여러분들 107페이지 봐보세요. 107페이지. 자, 106페이지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수업하시다가 보면 다시 보시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딱 와요. 감이 와요. 일단 자연재해를 보장해 준다.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뭐냐?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태풍. 태풍. 태풍 알죠?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딱 보면 태풍 알아요.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애들은요. 기상특보가 발령한 때예요. 기상청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이라고 있죠 지금. 태풍주의보, 태풍특경보 해갖고 기상특보란 말이에요. 우박입니다. 맨 끝에 보시면 얼음알갱이, 얼음덩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동상해 밑줄 치시죠. 동상해. 동상해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동상해. 자, 칠판 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문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떤 느낌인지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우리 시험이 10회까지 봤죠? 10회부터 이제 11회 가면 11회, 12회 가면요. 지금 그 전에 나왔던 말 문제, 이론 문제 있죠. 이론 문제 유형이 아주 대폭 바뀔 거예요. 대폭 바뀌어서 이제 문제 유형이 이제 이상하게 좀 바뀌 나올 겁니다. 비교식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만 쓰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두 개를 비교를 하라. 여기서 뭐와 여기서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라. 지금 다 보진 않고 나올 때 이제 나오면 이제 여기까지 감귤까지 나온 동상해 가지고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그러면 동상에다 그러면 동은 뭐예요? 얼음. 상은 뭘까요? 서리. 얘는 얼음. 얘는 서리. 얼음 피해, 서리 피해죠 지금. 그러면 얼음 피해, 서리 피해니까 뭐가 얼어야 돼요? 농작물이 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암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따라하세요. 뭐가 온다고요? 농작물. 자, 그러면 얼음 또는 서리의 피해로 인해서 뭐가 온다? 기온의 하강이나 서리의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얼어서 생긴 피해란 말이에요. 얘는 뭐다? 온다. 온다. 자, 그러면 밑에 호우. 호우는 비가 많이 내리는 거죠. 비가 많이 내리는 거. 그다음 가뭄 보이시나요? 가뭄, 강풍.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강풍. 최대 지금 적어놓으세요.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 그게 뭐다? 강풍이다. 그 다음에 한해 가뭄 피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저기 신안에 가면 섬 있죠, 섬. 섬에 가면 거기는 댐을 못 만들어요. 댐을 뭐 조수지 조금 비슷하게 만들긴 하겠는데 못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전부 다 천수답이에요. 비 안 오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행해. 우리 보셔야 될 게 내행해. 누구랑 비교하시냐?
동상이하고 둘이 비교하세요. 냉해는요, 추웠다. 그래서 어떤다? 안 큰다예요. 안 큰다. 추워서 안 크는 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작물이 있을 때 그 작물의 커가는 기간, 그 생육 기간이죠. 생육 기간 내에 필요한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안 맞다는 소리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다는 소리겠죠. 낮아서 그 작물이 커지 않을 때 발생하는 피해. 그걸 뭐라고 한다? 냉해. 근데 제가 뭘 비교를 하냐면 동상해하고 냉해하고 구분하실 게 뭐냐? 동상은 뭐예요? 얼다, 설이 얼음이 보이는 거예요. 얼는 건데 냉해는 얼음이 보이든 어쨌든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보다 춥다, 춥다. 비교하실 게 뭐냐면 A라는 작물이 있고 B라는 작물이 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온도를 재보니까 평균 온도를 재보니까 15도가 돼요. 섭씨 15도. 근데 A라는 작물은 한 달 동안 크는데 필요한 온도가 10도면 돼요. 10도면 충분해요. B라는 작물은 한 달 동안 크는데 필요한 온도가 20도는 필요해요. 평균. 그리고 생육 저건 그러거든요. 저거. 그러면 이 15도는 A의 입장에서는 냉해가 아니죠. 15도는 B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냉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상에는 얼어버린다는 절대적인 조건이 딱 정해져 있지만 냉해는 어째요? 예, 상대적인 거라 판단하실 때. 냉해 판단하시고 그러실 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 보니까 조해 있네. 조해. 조해 보시고 조수해 하지 않으면 돼요. 조수해 하면 안 돼요. 이 조는 그 바다 만조 뭐 그 있잖아요. 그 조석 간만의 차 있잖아요. 그때 조 바다 조자인데 이 조회할 때 이게 저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파란색 볼펜 좋네요. 이게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겠죠. 바닷물이 직접 넘어올 수도 있어요. 얘도 조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논, 여기는 바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렁출렁 하겠죠. 그래서 이를 방파제를 때려요. 뭐가 돼요? 물벌이 생기겠죠. 걔네가 바람 타고 넘어와요. 이제 이 박혀요. 여러분들 이 가까운데 영광 아시죠? 영광 염산에 가시면 그 풍력 발전기 많이 돌있잖아요. 거기 가면 있어요. 거기. 그런데 많이 봤어요. 그다음 설에 눈. 그다음에 예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폭염. 폭염. 매우 심한 더위죠, 지금. 더위. 자, 얘는 잠깐만. 더위니까 그 사우나 가시면 한증막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얘는 뭐가 떠 있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얘가 있는 상태에서 더워야 돼. 뭔 말이냐? 태양광이 있어. 태양광이 어쨌다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발생하는 피해가 여러분들 이제 실무적으로 가시면 이제 열과가 발생해요. 열과가 발생하고 또는 일소 피해가 발생해요. 일소 피해. 열과 또는 일소 피해, 폭염으로 인해서 이런 애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자연. 제일 중요한 말이네요. 제일 중요한 말. 기타 있어, 기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 보시면 자연재해 종류라고 해서 세 본 게 11개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죠? 10개인가 11개가 있을 거예요. 세 보시면. 한번 세 보세요. 맞죠? 11개죠? 가가지고 이제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자연재해 종류가 몇 개냐 물어본다고 11개 그러면 안 돼요. 기타. 셀 수 있어요, 못 써요?
없어요. 겁나 많아요. 더 못 쓰니까 여기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네, 대표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말하는 그 재해가 뭐다? 재해할 때 그 자연재해는 얘네들을 대충 말하는 거다. 얘네들은. 태풍, 강풍, 우바,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조해, 뭐 한해, 뭐 동상해, 강풍, 뭐 이런 애들이. 얘네가 뭐다? 자연재해다, 자연재해. 어디서 말하는? 종합위험에서 말하는 자연재해다. 그래서 뒤에 종합위험, 보장, 논작물도 있고 밭작물도 있어요. 밭작물엔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이 있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있고 시설 가면 또 자연재해 나와요. 그다음에 그 어디냐 그 해관일설 가도 하여간 자연재해 나오죠. 전부 다 얘예요. 얘. 이런 애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명 안 해드릴 거예요. 오늘 요 시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다시 보시면 다음 주라다. 이게 이번 이 11월달 요 내용 했잖아요. 좀. 그럼 1월달, 2월달 또 해요. 이게 또 해요. 똑같이 합니다. 그때는 좀 다르게 할까요? 그 다음에 조수해. 조수해. 얘는 뭐다? 새나. 짐승이다. 새 그러면 뭐 어떤 새가 있을까요? 까마귀, 까치 그러죠. 까마귀, 까치, 박새, 직박구리 막 있잖아요. 그런 애들. 특히나 참새 있죠. 참새. 참새 보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삭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삭이 막 있어요. 그러면 참새는 딱 앉아요. 앉아가지고 이거 맛있게 먹어요 이제 얘네들이. 근데 비둘기는요. 앉으면 넘어가겠죠. 떨어지겠죠. 어떤 거냐? 넘어졌을 때 파티가 벌어집니다. 비둘기만 먹고 그냥 멧돼지도 안 먹어요. 알칩니다. 그래서 새, 짐승, 아시는 멧돼지나 고라니나 뭐 그런 애들 있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토끼도 있어, 토끼. 오소리는 아니고요. 오소리는 아니고. 너구리, 너구리. 옥수수밭에 너구리 하면 난리 나요. 그다음에 화재, 마지막으로 화재. 화재는 그냥 알죠? 화재가 불. 얘가 방화인지 뭔지는 몰라요. 얘는. 자연 발화인지는 그런지 모르겠지. 어쨌든 화재, 불난 거. 불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뭔 적과 종료 그 107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 단 적과 종료 이전에 특정 위험 5종 한정 버전 특별약관 뭐 나와 있죠. 보지 마세요.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보지 마세요. 네, 지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자, 넘겨보시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적과전이? 적과전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안 지워도 돼요. 네, 요것만. 그러면 적과전 종합이면 적과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과는 열매속기다. 열매속기. 특히나 근데 여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전부 다 과순이 과일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적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복분자나 뭐 무화과 그런 애들은 무화과도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뭐다? 적과를 시점으로 적과전에 어떻고 적과 후가 어떤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일단 적과 후에는 어떤 것? 적과전 자연 종합이니까 적과 후예요. 적과 후는요. 종합위험이 아니라 특정위험입니다. 무슨 위험? 특정위험.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08페이지입니다. 적과 후는 무슨 보장이다? 특정위험 보장이다. 자, 적어보시고요. 종합이면 보상하는 재해라는 종류 자체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포괄적인 거고. 특정 위험이다 그러면 보상하는 재해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 그게 뭐냐? 적과 위에는 7가지만 있습니다. 7. 태, 집, 지, 화, 우, 가을, 동상해, 일소, 피해입니다. 피해. 여러분들은 저는 여기다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교재에다 밑줄만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태풍은 어쨌든 아까 제가 자연재해 말씀드릴 때 태풍이다 그러면 태풍주의보 이상이잖아, 지금. 기상특보, 태풍특보가 발령됐을 때 나오는 바람과 비를 말해요. 뭐다? 바람과 비. 근데 태풍 오면 항상 뭐가 따라다닙니까? 강풍이 따라다니죠. 강풍. 그때 강풍은 아까 제가 뭐 필기하시라 했죠?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이다. 그래서 밑줄은 치지 마시고요. 그 14m/s 이상의 바람이다 밑줄 치시고 바람의 세기는 그 장수와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한 자료 중 가장 큰 수치, 가장 작은 수치. 가장 큰 수치. 그것만 밑줄 쳐 놓으세요. 암기하시지 마시고. 이런 애가 있다. 자,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 집중호우를 보시면 집중호우. 우박인가요? 그 다음 나온 게? 우박이네. 우박 얼음알갱이 하시면 되고요. 얼음알갱이. 그 다음에 나온 게 집중호우 보시면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비 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또는 했다가 동원에 쳐놓으세요. 또는 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집중호우 제가 요약 한번 해볼게요. 기상, 특보, 비 또는 12시간 누적 80mm 이상. 맞아요. 요거만 알아두세요. 자, 다시. 기상특보, 그러면 집중호는 뭐다?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내린 비 또는 12시간 누적 80mm 이상. 가을. 자, 여기가 지금 and예요? or예요? 또는이죠? 또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집중호다란 말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나중에 제가 요거는 프린트로 만든 문제가 있거든요. 대외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나중에 풀어 보시면 금방 이해되시니까 저 보시고 기상 호우주의보 안 할게 그냥 호우주의보 할게. 호우주의보 보니까 호우주의보가 나왔어. 호우주의보 영화도 있죠. 정우성이하고 중국 배우 누구 나온 거 영화도 있을 건데 있을 거예요. 둘이 사귀었다가 헤어져가 다시 만나고 오지고 있을 거예요. 재밌게 봤는데 호우주의보가 내렸어요. 근데 12시간 누적 60mm예요. 얘 집중호우예요? 집중호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죠? 호우주의보 내렸죠? 비 내렸죠? 집중호우 맞아요. 얘는 충족할 필요 없어요. 다시 얘는 안 했어요. 근데 90mm예요. 그럼 집중호우예요? 집중호우 아니에요? 집중호우 맞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거만 보신다고. 앞에 건 안 보고. 이해되셨죠? 다시 할게요. 오, 경보가 내려서 비가 내렸겠죠? 근데 그 비가 12시가 90mm예요. 그럼 호우, 집중호우예요? 집중호우 아니에요? 집중호우 맞죠? 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얘가 뭐다? 40mm다. 집중호우일까 아닐까요? 호우 맞아요. 얘 있으니까. 얘 있으면 끝나는 거라요. 얘 없으면, 만약 얘가 없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80mm 이상이다. 아셨죠? 나올 거예요. 나와야 돼. 이런 애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 진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진 알죠? 뭔지 땅 흔들리는 거. 원인이 뭔지 안 물어봐요. 화재 불난 겁니다. 우박했고. 자, 가을 동상해하고 일소패 있죠. 가을 동상해 별표 치시고. 제가 여기 가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자세가 안 해요. 안 합니다. 가을 동상에 별표 치시고요. 얘는 옆에다 써놓으세요. 약술 적어놓어요. 약술. 약수령 적어놓으시고 약수령. 나중에 제가 문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7번 보시고요. 동상해죠? 동상해 아까 했었죠, 정아. 동상해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괜찮아요. 얼음, 서리, 기온의 하강 또는 서리의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보셨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사과배, 단감, 떫은감 뭐라고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 그러면 가을 동상에는 가을이죠?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온 게 아니라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과실 또는 단감, 떫은감에서 뭐가 있냐면 이파리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외워버려요. 감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파리. 잎이 얼었다. 누가 얼었다?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다. 이 가을 동상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잎이란 말이 빠져야 돼요. 잎은 뭐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단감, 떫은감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자, 어디 있냐, 그 다음에. 이 피해. 밑에 보시면 이 피해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단감하고 교재 나와 있죠? 떫은감. 언제까지 사고래요? 11월 10월 31일이죠? 31일까지. 그 다음에 몇 퍼센트인죠? 50% 이상. 얘는 지금 뭐예요? 이 피해를 말하는 거, 이 피해. 가을 동상이라는 이 피해. 자, 바로 4번에 오른쪽 109페이지 이것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일소 피해 보시면 폭염으로 인해 보험 목적의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는 현상, 변색되는 현상. 얘가 일소의 정의죠. 예. 네,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 과선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다. 여기까지만 적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일소에서 말하는 폭염. 일소는 폭염 때문에 과일이 화상 입은 거잖아요. 이때 폭염은 뭐다? 폭염, 특보나 경보, 기상특보겠죠. 기상특보가 발령해서 연속 2일 이상 몇 도 이상? 33, 섭씨 33도 이상 지속된 걸 말하네요.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폭염은 누구의 폭염이에요? 적과 전 종합이온 방식의 적과 후 폭염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인삼감이 인삼에도 폭염 또 나오거든요. 그때 나옵니다. 얘와 얘를 비교하셔야 돼요. 인삼의 폭염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올 거는 적과전 종합이온 보장에서 보장하는 폭염과 갑자기 작물 특정 인삼에서 보장하는 폭염과의 동일점 또는 차이점을 서술하라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골 때려지는 거죠. 이제 나중에 제가 연습시켜 드릴게요. 제가 문제 만들어서 문제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것만 일단 기상특보가 발령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상 아까 제가 여기서도 제가 뭐 문제 만들어 놨다 했죠? 이것도 얘도 만들어 놨어요. 비교하시면 됩니다. 비교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하실 건 아니고. 자,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 목적이 하나요? 보상한다. 이때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를 적용한다.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칠판 지우지 마세요. 놔두시고 하겠습니다.